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헌법, 오늘, 사실 이게 이제 거의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마지막인데, 조문은 저번에 한번 자세히 받았기 때문에, 조문은, 글쎄, 이번 강의 끝나고 혹시 문제가 빨리 끝나면 다시 한번 쭉 한번 보고요. 일단은 문제로, 우리 뒤에, 문제를 이번에는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고, 문제 푸는 강의를 듣는 방법은요, 일단 예습은 하지 마시고 와서 저랑 제가 이렇게 지문을 같이 읽을 때 잽싸게 마음속으로 OX를 하고, 그죠? 잽싸게 마음속으로 OX를 하시고 해설을 같이 보는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혼자 보아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혼자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물어보는 게 바로바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되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보고 어떤 문제도 안 봐도 된다.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아직 많이는 그렇게 안 풀어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출 지문들, 사시 지문이라든가 7급 시험 문제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올해 출제 경향은 지금 법률 저널이나 이런 우리 시험 잡지 보면은 작년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게 작년과 유사해질 것이다. 그래서 판례는 기존의 헌법 문제가 판례 비중이 80%라면 한 50% 정도로 내려갈 것이고, 판례가 아예 안 나오진 않습니다. 판례가 없이 헌법 문제가 될 리가 없으니까. 근데 확 떨어지긴 떨어지죠. 그리고 작년 기출 경향으로 봤을 때 부속법률, 그죠? 부속법률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부속법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까지 신경 쓰면 고득점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니 받으면 상관없지 않죠. 받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헌법에 드리는 그런 정성이나 이런 거에 비춰 봤을 때 오히려 부속법률은 사실은 헌법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왔을 때 맞으면 좋고, 이런 식으로. 작년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제가 강의도 여러 번 했지만 작년 기출문제 패턴을 보시면 헌법 지문이 답인 경우에요. 그죠? 1, 2, 3, 4 중에 헌법 지문이 나왔는데 그 헌법 지문이 대부분 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그렇게 한번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뒤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헌법 지문을 비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헌법 지문을, 원래 그게 패턴이에요. 헌법 지문이 나왔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 헌법 지문이 답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찍었다가도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폭망입니다. 폭망.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나오면 헌법 지문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오히려 헌법 지문이 답이 아니게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문제되는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죠. 문제되는 사람들도 기출문제를 다 봅니다. 당연히.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고 이거를 살짝살짝 비틀죠. 너무 많이 비틀면 또 학생들한테 비난을 받기 때문에 살짝살짝 비틉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비중이 60점을 통과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세게 하면 그야말로 덜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공부했던 그 기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판례 비중이 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판례 비중을 조금 더 높이지 않을까. 작년에 최신 판례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원래 판례는 1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헌재 판례 1년치가 작년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정말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패턴이 여러분이 첫 시험이란 말이죠. 여러분보다 전에 이제 법원직 시험이라고 있는데 그 법원직 시험은 또 출제위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역시 이건 다양하게 생각을 해두고, 일단 기출문제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만 사실은 거의 딸딸딸 이거 다 하시면 그냥 거의 한 8, 90점 그냥 우습게 받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수준이 절대 낮은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양도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그죠? 잘 보시고, 일단 기출문제 여기, 헌법이다. 이번에 처음 공부하시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조차도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다 쑥쑥 하시면, 충분히,
점수 넘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일단 교재를 신뢰하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옆에서 누가 난 이거 본다라고 했을 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저도 여러 교재 다 봐봤지만 이 김희영 교수님 요 교재는 기출문제 잘 모아놨어요. 그죠? 뭐 황남 교수님 책도 있긴 하지만 황남 교수님은 공무원 시험 그 7급이나 이쪽을 좀 너무 많이 몰아놔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리 이쪽이 더 사실 양이 적으면서도 잘 볼 수 있으면 그게 좋죠, 뭐. 그죠? 한번 봅시다. 오늘 한번 진행을 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풀 수 있는지 한번 봐서 조절을 하고, 이게 거의 한 1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12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번 오늘 첫날 한번 진행해보고, 만약에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나머지 뭐 조문이라든가, 뭐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78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좀 해드릴 텐데, 작년에 제가 78레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한 문제는 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허탈했는데, 78레를 했는데 안 나오면 굉장히 좀 그렇죠. 근데 작년에 다 그랬어요. 그죠? 작년에 헌법 하신 분들, 꽈락자가 많았던 것도 그 분석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그 충격이란 게 있거든요. 딱 봤는데 판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조문이 나와. 그러면 이제 일단 거기서 한 방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봤는데도 판례가 자기가 공부한 게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멘붕이 오는 거죠. 아시다시피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걸 뭐 20분 내에 딱 끝내야 되는데. 자, 보죠. 1번부터 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헌법 총론인데, 헌법 총론은 전체 우리 헌법에서 그렇게 큰 비중은 없습니다. 근데 헌법 총론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벌써 나오겠지만, 헌정사입니다. 헌정사. 헌정사인데 작년에 우리 헌정사 문제가 한 문제에 나왔거든요. 한 문제. 근데 그거 한 문제 맞으려고 1공화국부터 9공화국까지 다 공부한다. 해야죠. 그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 역시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 이제는 기본서 보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요. 문제 푸시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제가 한 줄 읽으면 여러분이 OX 하시고 거기서 내가 틀렸다 그러면 바로 체크하세요. 체크.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에 저도 항상 그렇게 하는데 뭐 OX 지문 읽고 OX 지문 아예 그냥 체크를 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 강의 들을 때는 체크하지 마시고 옆에나 이렇게 체크하거나 해서 뒤에 이 박스 밑에 나오는 해설 있죠. 차라리 해설에다 줄을 치세요. 그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이미 뭐 다 풀어서 하신 분도 계신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보죠. 자, 1번 봐입니다. 현행헌법, 여기서 말하는 현행헌법은 지금 우리 87년에 만들어진 9차죠. 1차, 2차, 3차, 5차. 9차 개헌을 우리가 그 재헌헌법부터 1차, 요새는 이렇게 숫자로 안 하는데, 그래서 연도도 좀 사실은 중요하긴 하죠. 그죠? 이렇게, 지금 현행 이렇게 9차인데, 이게 10하고, 그죠? 이게 10, 이게 20, 이게 30, 여기서부터 이제 40, 50, 60. 이렇게 보통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도 안 나오죠? 48년, 52년, 54년, 그 다음에 60년, 62년, 69년, 72년, 80년, 87년. 요새는 이렇게 이 뒤에 걸로 나오기도 합니다. 뒤에 걸로. 그래서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여기 2차. 그죠? 2차하고 3차, 5차, 그 다음에 8차. 뭐 9차야 아마 현행헌법이니까 하고 7차도 가끔 나오는데 뭐 이 정도로 보통 우리가 좀 판이 변할 때, 그죠? 공화국이 이게 뭐 60년이 20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의원회가 우리나라가 이때 채택했죠. 그죠? 이런 거고. 5차가 이제 이 박정희 정권, 박정권, 요 쿠데타로. 이 정도만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것들이니까. 저렇게 알아두시고. 자, 일단은 이제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1번 벌써 1번부터 푹 들어가죠. 현행헌법과 마찬가지로 역대헌법은 헌법 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헌법 개정의 한계라는 목차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 자체적으로 이거는 바꾸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다 이 말이죠. 현행헌법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87년 현행헌법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조문 공부 이미 하셨죠? 내용을 쭉 보시면 이런 문구는 바꾸지 마라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영원히 없었냐? 지금까지 한 번도. 밑에 해설 보시면 2차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주권, 민주공화국가,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상당히 좀 까칠하게 나오죠. 그죠? 이런 게 우리 현행 조문에는 없어요. 하지만 있었다 되기 때문에 1번 지문이 X가 되는 겁니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요 해설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해설 자체를. 그래서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의 실정법 창계로 인정된 적이 있다.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이런 것들이 짜증나는 거죠. 이렇게 열거 형태로 나오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거 형태로 나오는 지문은 그 중에 하나가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O가 X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현행헌법상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채택할 수 있는 것. 요 지문. 헌법상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채택할 수 있는 이 지문을 빨리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률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률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것만 택하는 거죠. 그죠? 헌법 개정을 해야만 내용이 바뀌는 법률이 있고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선거권 연령입니다. 현행헌법이 선거 연령이 뭐예요? 18세인가요? 19세인가요? 19세죠? 그죠? 만 19세. 그래서 만 19세가 지금 이거 원래는 만 20세였죠. 그죠? 만 20세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헌법 개정이 없어도 바뀐단 말이에요. 궁금하면 여러분이 헌법 조문 꼭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의 결정 및 변경. 그 밑에 해설 보시면 117조 2항이 나오죠. 모든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그죠? 종류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은 선거로 뽑힐 수 있는 연령이 다르죠. 그래서 대통령은 만 40세, 국회의원은 만 25세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헌법에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헌법에 없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은 국회법에 공직선거법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오면요. 사지선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3개의 지문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이 딱 걸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문제 푸실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4개의 지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셔도 괜찮고 그죠? 왜냐면 처음부터 이거 보면은 갑자기 또 여러분들이 놀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보통 보면은 세모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있던가 없던가 이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연습으로 많이 바꿀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할 때 좀 컴팩트하게 하시면 나중에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3번.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한 당시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유명한 조문이죠. 그죠? 128조 2항입니다. 이런 128조 2항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 헌법 조문 옆에다 두고 조문 확인해 보세요. 그죠? 조문을 제일 빠르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조문원을 그때그때마다 조문의 내용이 희미하다 그러면 얼른 조문을 찾아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 공부하실 때는 그게 제일 편해요. 4번. 대통령은 그가 4년 중임으로 대통령 임기조항을 개정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서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후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세모죠. 왜냐하면 후임 대통령 선거가 언제까지예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후임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 나오는 것도 후임입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이미 지문에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가면 이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그분은. 그죠? 여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바로 다음 선거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으로 넣었었죠. 사실은 헌법 개정안에. 근데 이제 물론 국회에서 안 받아줘서 결국 못하긴 하셨지만 4년 중임으로 넣었는데 다음 선거에는 당연히 못 나가죠. 그죠? 못 나가죠. 왜요? 128조 있잖아요. 조문에.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이건 이제 4년 중임이니까 중임 변경이죠.
개정 제안 당시 지금 이걸 내놓았던 만약 문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 문통에 제안이 되는 대통령이 되니까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못 나간다. 그래서 출마할 수 있다 그러면 X인데 이 후임이 바로 다음 후임이냐. 후임이란 용어가 꼭 바로 다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제가 좀 과장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걸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예전에 사시에서 이거 나왔기 때문에 아작났었죠. 그때 당시. 이 사시들은 벌떼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죽여라 이래가지고. 근데 국어 타전 찾아보고 뭐 이랬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공무원 쪽은 별로 그렇게 이의제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대들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니까 얌전한 거죠. 그죠? 미리 너무 복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고위직인데 사실은. 자, 5번에 1번 갑시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후임 해석 잘 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선거죠. 바로 다음 선거. 그래서 바꿔놓고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뭐 이 선거 했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8년 했다. 그러면 8년 뒤에는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자치단체장처럼. 그 다음에 5번. 48년 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이 이르기까지 헌법 개정의 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권한이 인정되어 오고 있다. 이런 질문 정말 짜증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48년 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머릿속에 다 떠올라야 돼. 이거 죽자는 문제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에이씨 하고 세모하고 넘어가는 거죠. 원래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10부터 90까지 이거 지금 연도만 아는 것도 지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국민 발안권이 있었죠. 국민 발안권. 국민 발안권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직접 선거라고 그러죠. 우리 현행헌법은 그 선거제도가 선거제도죠. 선거제도. 그 선거제도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는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대의제라고 하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간접민주주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폐해가 만만치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보완을 하려고 직접민주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선거를 전 국민이 다 하는 국민투표, 그 다음에 정책이다 이런 제안을 그 국가 관료만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국민 발안,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죠 또? 국민투표, 국민 발안, 그 다음에 국민 중간 선거 같은 거죠. 불러서 잘라버리는 거, 국민 소환. 근데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제에선 다 있어요. 그죠? 주민투표, 그 다음에 주민 발안, 주민 소환 제도가 이미 지방자치법상은 다 있습니다. 근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에서나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헌법에서. 근데 헌법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냐? 지금까지 이건 계속 있었죠. 근데 이거는 2차 때부터 해서 6차 때까지 해서 끝납니다. 2차 때부터 6차 때까지. 그죠? 54년에서 69년 헌법 때까지는 존재했어요. 국민 소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굵직굵직하게 보는 건데 다시 한번 봅시다. 헌법 개정합시다! 이라고 발의할 수 있는 게 우리 현행 헌법상 대통령하고 국회한테 있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돼서 권한이 인정되어 오고 있었다. 그게 맞다면은 이런 건 없었어야죠. 단 한 번도. 그죠? 근데 국민 발안제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뭐 했는지 없는지는 뭐 자세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통으로 하는 문제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2016년 7급 시험에 나왔었네요.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순간적으로 그죠? 조문에 있는 건 분명히 국회와 대통령인데 이러는 거죠. 국민 발안이 바로 생각 안 납니다. 혹시 다른 사람 누구 있나? 뭐 국회의장이라나 뭐 이런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자신이 없으면 세모하세요.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시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풀면 사실 20문제다 그러면은 한 15분 뭐 12분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가 이제 하나씩 걸리기 시작하면 제 시간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빠르게 풀어서
오차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나머지 못 풀고 버릴 것이냐, 그거를 생각을, 작전을 짜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나는 들어가면 뭐든 다 할 거야. 이런 우매한 생각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짧은 그런 시험일수록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2번.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는 바. 그것도 의심해 봐야죠. 있던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근데 1번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이건 뭐 인정하고. 그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제헌헌법 이래 역대 모든 헌법에서 지속적으로 인정했다. 더러운 문제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1차 때부터 9차까지 다 집어야 돼, 이거를. 근데 30 때 대통령에게 제한권이 없었던 거예요. 30 때. 30이 이만큼이에요. 5차, 6차. 엄청나죠? 그죠? 그러면 30 때는 대통령이 핫발입니까? 제한권이 없었던 거 보니까 대통령 후져서 그렇나? 그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박대 대통령 때부터 이미 사실은 대통령이 제왕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야 해야겠다 해가지고 40 때 이제 부랴부랴 40 때는 뭐 전지전능한 대통령이니까 저때 다 넣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5번 지문은 글쎄요, 이게 다시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지문은 정말 그 해의 충격적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건 나오기 조금 어려워요. 근데 뭐 일단은 기출이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때는 뭘 봐야 돼요? 이럴 때는 이게 이제 헌정사에 대한 내용을 이걸로 여러분이 조금 맛만 보시는 거예요. 맛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6번. 48년에서 유신헌법에 이르기까지. 유신헌법이 바로 나와야죠. 이게 유신헌법이 이겁니다. 72년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 개정안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으나, 우리도 헌법 개정안 뭐 공고하는 거 있는데, 우리는 언제예요? 개정 20일이죠? 우리 20일 이상이에요. 근데 80년 헌법 개정에 의해서 공고기한이 20일 이상으로 단축되었다. 이걸 어떻게 알아? 그죠? 이런 건 정말 더러운 거예요. 역시 7급 시험 더럽죠. 그죠? 왜냐하면 7급 시험은 문제가 여러분하고 또 거의 같은데 20문제에서 16문제 정도가 아주 쉬워요. 15문제, 16문제. 그 나머지 4문제는 정말 못 푸는 문제를 냅니다. 그 4문제라서 여러분이 여러분 60점이니까 상관없지만 이 친구들은 4문제 틀리면 80이면은 다른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죠? 기를 쓰고 맞추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40 때부터, 그죠? 40이 유신헌이에요. 유신이 40이에요, 유신이. 그때부터 20일 이상으로 단축됐답니다. 이런 건 이제 쓰레기니까 버려도 돼요, 사실은. 6번은. 이런 문제는 정말 한 번 나오고 이제 다시는 안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 번 이상 나온 문제인데 또 나왔다.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시겠죠? 그 6번처럼 한 번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나 봐 하고 그냥 틀리고 넘어가시고. 7번. 자, 1차 헌법 개정 52년 딱 나오죠. 이런 거 이제 친절한 지문. 헌법이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되었다. 뭔지도 모르겠죠. 52년 헌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발췌개헌이라고 합니다. 발췌개헌. 우리가 약칭으로 쓰는 말이 보니까 헌정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발췌개헌이 뭐냐면 여당하고 야당이 각각 얘기한 거를 이거 좋네 요거 좋네 이렇게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었다 이거예요. 발췌개헌. 사실은 이제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사사오입. 그거 아시죠? 유명한. 원래는 국회에서 반올림하면 반올림이 안 되고 떨어내기를 해야 되는데 반올림에서 이거 봐라 통과하지 않았냐. 그죠?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죠. 사사오입. 그 다음 52년은 이게 부산에서 통과했습니다. 부산 이때 당시 전쟁 때문에 52년이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모여서 이걸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그죠? 이때 전쟁이었는데 부산에 다 이미 도망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양반들. 옛날부터 그랬어 원래. 자, 그래서 헌법이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그거는 맞죠. 국민투표가 여기서 뜬금없이 나옵니다. 국민투표가 현행 헌법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헌정사에서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2차입니다. 2차. 그리고 여기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죠. 자 보세요. 이거 자주 나온 지문입니다. 2차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때 국민투표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왔어요. 국민투표라는 단어가. 실제로 우리 쓰는 말 중에. 그 다음에 국민투표가 이때는 앞에 뭐가 붙어요.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우리 현행헌법의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일 때만 나오죠.
현행 헌법 똑같은 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투표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건 요때,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변한, 뭐냐면 더 추가된 건 이때.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1차 헌법 개정은 52년이죠. 2차가 54년인데 없었단 말이에요. 국민투표 이때 당시는.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어렵죠, 이런 거는. 그죠? 이게 어려워요. 지문이 만만치가 않아, 이건. 헌정사는 열심히 하고 나면 이제 허망하죠. 아, 나올란가. 그 다음에 2번. 개정안의 확정을 위한 헌법, 국민투표는 52년 1차 개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54년이, 5차죠, 5차 참. 62년입니다, 62년. 그죠? 2번도, 뭐냐면 헌법 개정안이 앞에, 국민투표 앞에 뭐가 붙으면, 그거는 62년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62년. 만약에 헌법 개정 확정을 위한 요게 빠지면 이 지문은 맞습니다. 에? 아니구나. 그것도 틀렸구나. 2차 때 처음 들어왔으니까. 다 틀렸네. 이런, 씨. 그러니까 헌정사, 요거는 자주 나온 지문이에요. 7번 국민투표와 관련된 지문. 제가 만약에 5번, 6번, 7번 했잖아요. 다음에 볼 땐 7번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5, 6은 많이 안 나왔었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뭐 4개 지문 중에 하나씩 슬슬 끼어 들어와요. 바로 골라내면 좋은데 뭐 잘 모를 때는 소거법 하셔도 되죠. 확실한 거 지문 제끼고 이렇게. 8번. 자, 72년 이게 유신헌법입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아,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현행 헌법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모르니까 뭐 살아봤어야 알지, 그죠? 그래서 72년에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알고 봤더니 국민투표로 확정을 하고, 그러니까 통일주체 의결로 확정한 게 아니라 국민투표로 확정됩니다. 국민투표로. 죄송합니다. 두 개의 방식입니다. 이원적 이걸 헌법 개정이라고. 40 때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제안하면 국민투표로 가고, 현행헌법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현행헌법은 국회, 국민투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원적, 그죠? 그래서 거기 밑에 해설 보시면 거기다 하나씩만 밑줄쳐보세요. 대통령이 제안한, 거기 하나 밑줄치시고, 옆에 따옴표 옆에 보시면 국회의원이 제안한, 제안권이 두 사람한테 있죠?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래서 우리는 제안은 누가 한다지 간에 국회, 국민투표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40 때는 대통령이 제안하면 내가 제안했다 하니까 바로 국민투표로 갑니다. 국회로 안 가요. 세죠? 근데 국회의원이 제안한 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결로 확정돼서 아예 이때는 또 국민투표가 빠집니다. 황당하죠? 그죠? 되게 좀 이상하게 돼요.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국회의원의 반을 누가 뽑아요? 대통령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이때 당시 기사들 보시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구성원이라고 막 의시되는 사람들 엄청 나와요. 사진에. 자, 9번. 그래서 8번도 틀렸습니다. 9번. 지금 아마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체크해보는 OX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 뭐지? 전부 세모일 거예요. 아마 5번부터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 9번.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지만 OX 꾸준히 하세요.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헌법 개정기관인 국민 전체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죠? 국민투표는 국민의 기본권이지.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접 민주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국민의 기본권이죠. 기본권.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투표권이 침해됐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돼서 이긴 것도 2번이나 있어요. 국민투표권 침해. 제외 국민한테 왜 국민투표권 없다고 한 거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 다 통과됐단 말이죠. 위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위헌으로.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9번은 X. 이건 쉬운 지문이고. 10번. 헌법 개정안 공고안의 전문에는 이런 거 나오면 벌써 마음이 꿈쩍하죠. 아유, 뭐야 이렇게. 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발의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꺼져. 이런 문제는, 그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그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세밀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입니다. 5.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넘어가세요. 이거 뭐. 이런 지문 어떻게 해요? 너무 자세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나머지 3개 지문 풀고 3개 지문에서 답이 없다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만약에 답 찾는 거라면. 5건 X건 상관없습니다. 그죠? 속어만 잘 시키면.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뒤에 보시면은, 요거는 현행헌법상 그 개정의 절차죠. 128조에 나오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박스로 암기하시든지, 조문으로 암기하시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 형태로 암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국회 제적용 과반수 또는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그죠? 의결은 60일 이내. 제적 3분의 2 이상. 확정은 국민투표로 확정. 이걸로 보면 오히려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 확정하는 그 절차는 국회의원 선거권적 과반수 투표에 투표적 과반수 찬성. 이걸로 여러분이 안심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조문 128조로 보세요. 그죠? 128조에서 130조 나오는 거를 그대로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문제 다 못 맞춥니다.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보세요. 11번부터 21번까지가 다 이 문제입니다. 아, 살벌하죠. 그죠?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하시는 걸로 그냥 문제 푸시면서 쩌쩌쩍 하고 익히셔야 돼요. 여기 정말 시험 많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이번에도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건 정말 뭐, 헌법 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다행히 여긴 보니까 1, 2, 3, 4, 1, 2, 3, 1, 2, 3, 4 이런 거 11, 13, 16번 같은 거 이런 거 중요한 지문이라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1, 2, 3, 4, 1, 2, 3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들을 조금씩 바꾸는 것 뿐입니다. 자, 현행헌법상 대통령과 일정 수의 국회의원만이 자, 제적 과반수라고 했죠 아까.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없다. 이게 국민 발행권 없죠. 현행헌법상 5입니다. 5. 이건 좀 편하게 내준 문제. 2번. 개정안을 제안함에 있어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원은 제적 과반수 발의로 이를 행한다. 살짝 꼬으려고 했는데 별로 많이 안 꼬았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제적 과반수 아까 얘기했으니 나왔고 대통령은 뭐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볍게 여러분이 헌법 89조에 나오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헌법 개정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2호인가에 3호인가에 있죠. 밑에 해설에 나오네요. 거기에 그 89조 3호 시험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외워두셔야 돼. 다른 조문은 몰라도 89조에 17호까지 있잖아요. 17호를 언제 다 외워. 그러지 말고 중요한 거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헌법 개정안 바로 처음에 나오죠.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시험 문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부령안, 총리령안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안은 왜 들어가냐? 이거 이제 제안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리령안, 부령안 이렇게. 그거 나오면 X입니다. 걔네들은 국무회의에서 안 해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2번. 헌법 개정을 제안함에 있어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를 3번. 헌법 개정은 제적 3분의 1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된다. 대통령 발의는 알겠는데 제적 3분의 1이 웬 말이냐 이거죠. 그죠? 제적 과반수. 이게 이제 정족수 문제죠. 요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은 살짝 이제, 이렇게 됩니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제적 과반수,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정족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아직 정족수 작년에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번.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법률안 밑에 나오죠? 89조 3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 작년 혹시 우리 5급 시험 기출문제 이렇게 문제랑 해설이 있는 거 혹시 받으셨어요? 있습니까 혹시? 제전에 강의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다른 분들 혹시 없으시면은 말씀하세요. 제가 내일 그거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왜냐면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는 제가 같이 못 풀어드리니까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 해설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내일이나 수업시간 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12번.
지금 OX 꾸준히 혼자 하시죠? 그죠? 혼자 계속 하셔야 됩니다. 문제 푸신 분이나 안 푸신 분이나. 자, 개정안은 제적 과반수 대통령 발의로 제한되고 공고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며 이렇게 숫자 나오는 거 항상 잘 봐두시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아주 잘 나온 오답이죠. 그죠? 제가 이 문제 지금 다 읽는 순간이 OX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시험장에서는 한두 번 이렇게 다시 백해서 읽어보지만 저는 바로 해답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랑 할 때 여러분은 혼자 굉장히 바쁘셔야 돼요. 그죠? 저야 뭐 천천히 읽건 빨리 읽건 하지만 뭐가 틀렸어요?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다. 위에 그 박스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네 번째 박스에 확정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러 나와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밑에 12번 지문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잘라버리고 그걸 합쳐버렸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숫자 차이가 엄청나요.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 만약에 선거권자가 지금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한 2천만 된다. 그러면 그 중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니까 2천만 중에 1,000만, 1,000만 중에 또 500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500만으로 통과되는데 밑에 12번 질문에 의하면 2천만에서 1,000만에 무려 500만 표가 차이가 나요. 표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과반수 찬성이냐 아니면 선거권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좀 이따 그런 질문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위에 확정절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죠. 그죠? 그거를 아니다. 요게 그게 잘 해놨네. 12번이 딱 그거네. 그 질문이네. 딱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13번 갑시다. 바로바로 체크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한된 헌법 개정안 대통령이 며칠 이상 공고한다. 뭐 바로 밑에 있네. 20일 이상 공고입니다. 1, 2번이 같은 거. 20일 이상. 그 다음에 3번.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위에 거랑 같은 지문이에요. 20일인데 왜 자꾸 30일이 나와? 그죠? 30일은 근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확정할 때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20일 이상, 거기 다시 한번 왼쪽에 박스. 숫자가 3번 나오죠. 20, 60, 90. 기간에 관련된 거 20, 60, 30 참 20, 60, 30 이게 앞에 이제 법률안 개정할 때랑 이게 살짝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볼 때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거랑 같이 보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겹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그 공고 기간도 그 의결하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개정안이 헌법 개정안이 공고를 했죠. 그러면 국회 의결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개정안을 공고하는 거는 20일 동안 공고하라고 그랬죠. 20일 이상. 그러면 이때부터 국회 의결을 60일 이내에 얻는 건지 아니면 개정안 공고부터 국회 의결까지 60일 이내에 의결을 얻는 건지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제법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80일이 되는 거고 국회 의결까지 들어가는 게 이렇게 되면 그냥 60일입니다. 여기에 여기. 에?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공고된 날로부터 자 조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128쪽 거기 우리 앞에 보시면 조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조문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28조 129조네요. 129조.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이거 20일 공고 참 130조입니다. 죄송합니다. 130조 1항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이에요. 공고된 날. 이 날이죠. 근데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이렇게 해서 만료란 말이 슬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질문 나오면 헌법 처음 푸실 때는 정신 못 차립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공고된 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헌법 조문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잘 모르면 헌법 지문도 안 떠오릅니다. 놀랍게도. 그죠? 시험장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순간이에요. 헌법 조문이 그 부분만 싹 그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기억이 나. 환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안 되려면 계속 하여간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난한 작업이죠. 자, 여기 개정안은 제가 좀 지금 뭐 그 OX 꼭 계속 같이 하시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갈까요? 제적 과반수 발의로 제한된 경우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공고기한 경과 나오네 바로. 공고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이거 틀렸다 하신 분이 있어요. 뭘로? 아예 뒤에가 틀렸습니다. 뭐가요? 제적 3분의 2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구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 찬성. 이렇게 헷갈려 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 이거는 맞아요. 이 뒤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재수 완전히 좋은 사람이죠. 국회에서 의결하는 건 제적 3분의 2 맞습니다. 그 아까 국회의원 선거구자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 국민 투표할 때고. 그러면 14분의 1번 지금 어디가 틀린 거예요? 그거 공고기간 경과 후 그것 때문에 틀렸다니까요. 공고된 날 외워두세요. 공고된 날 밑에 해설에 있네요. 공고된 날. 자 2번 다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되며 국회 의결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하도 오답만 보다 보니까 막 눈을 뻘게 쳐다보죠. 있어 없어. 60일이 이상하다 막 이러지 말고 60일은 여기 맞습니다. 예산안이 이제 90일 막 이런 게 있죠. 그죠? 국회 정부 예산. 그런 거 나온 숫자. 헌법에 나온 숫자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15번.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한다. 방금 봤는데도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왜냐면 공고된 날만 딥다 파가지고. D가 틀렸죠. 60일입니다. 60일. 30일은 언제 나왔어요? 저 국민투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확실하게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헌법 조문 보시면서. 자, 16번. 이것도 엄청나게 반복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제적 3분의 2 찬성으로 얻어야 된다. 국회 의결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밑줄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5죠. 5. 2번.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을 해서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자. 국민투표인데 이렇게 뒤가 짧아. 그럼 X란 말이에요. 그죠? 고민할 것도 없죠? 뭔가 긴 게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너무 편하게 X. 넌 틀렸다. 이렇게. 3번. 현행 헌법상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구자 과반투표와 투표적 과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3번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뒤를 또 바꿀 때가 있습니다. 이 과반수를 3분의 2로 바꿀 때가 있어요. 환장하네 그러면죠. 3분의 2 분명히 나왔거든요. 뭐에서? 국회 의결에서. 근데 그 순간이에요. 정말.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문제 푸시는 오답,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시험장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보는 순간 이럴 때가 있죠. 잘못 봤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14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고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적 과반투표와 투표적 과반 찬성 얻어야 된다. 벌써 읽을 때 틀린 거 아시겠죠? 선거된 후 공고는 며칠? 국민투표에 붙여가 이거는 저희가 빠졌군요. 저는 지금 20일 공고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투표로 바로 안 가죠. 국회로 가야지. 국회로. 국회로. 그러니까 너무 공식대로 하다가 또 순간적으로 이럴 때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저처럼 지금. 자 17번.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100인이 반대하는 경우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거 정말 창의적인 문제죠. 100인이 반대하면은 도대체 뭐냐. 이제 여기를 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파요? 일단 O입니까 X입니까? 그거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OX가 바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현행법상의 국회의원 이때가 근데 2010년이라 이때는 이제 아마 의원 수가 299명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30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해설 보시면 세 번째 좀 보세요. 출제 당시에는 299명이었으므로 100이면은 이게 3분의 2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3분의 2로 안 들어가죠. 왜냐면 3분의 2면은 200명, 그죠? 이렇게 됐고. 그래서, 보시면, 공고대로 주시죠.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몇 명이죠?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제적이 300명이에요. 그러면은 100명이니까 괜찮죠? 그죠?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는 299명
죄송합니다. 다시. 100인이 반대한다. 근데 국회의 의결은 3분의 2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200명. 200명이면 100명. 그래서 지금은 그 해설 보시면, 현재는 정원이 300명으로 결혼이 없다면 100인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꼬아놓은 문제죠. 그죠? 그래서 3분의 2, 여기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3분의 2의 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행형 보면 300명이니까 3분의 2면 어떻게죠? 200명. 그죠? 200명 찬성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100명이 반대했으니까 이때는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갑자기 오히려 불가능. 그쵸? 299명일 때는 불가능. 3분의 2가 안 되니까. 근데 현행법으로는 가능.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2010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러면은 또 안 나올 확률도 없죠.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면 역시 세모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빨리 푸는 방법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지문이 나오면요, 일단 제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생각하는 지문은 나중에 제껴 놓고, 그 1, 2, 3, 4 중에 세 문제 나머지 얼른 푸시고, 그 중에 답이 있으면 그거 치고 넘어가셔야 돼. 나중에 나와서 분석하는 건 상관없는데, 시험장에서 분석하고 있지 마시라고요. 시험장에서 분석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시험장에서 내가 한 거에서 답이 탁탁탁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제 나머지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꼭 분석해서 100점 맞으려, 모든 시험에 이게 100점으로 사실은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60점이하고 100점하고 이게 또 차이를 못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실력이 많으신 분은, 좋으신 분은 상관없지만, 까딱까딱 하신 분들은 위험하죠, 거기서. 자, 18번. 개정안은 과반수 대통령 발의를 제한되고 공고 절차를 거쳐 국회 의결하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회부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벌써 거기서 틀렸죠. 그죠? 대통령이 즉시 공포. 뒤에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다. 이것도 체크해 두세요. 그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130조에, 이게 입법고시의 작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입법고시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130조 3화 한번 보세요. 헌법 개정안은 확정되는 것도 중요한 순간이죠. 그죠? 국회에서 확정되는 건 아니고 그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돼. 즉시. 이거를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30일 이내에 공포한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 그럼 우리는 또 그 순간에 그렇지, 그거는 괜찮나 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한다니까요. 즉시예요. 즉시. 왜 이게 헷갈리냐면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순간적으로 또 헷갈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 법률안도 공포되고 재의결돼서 15일 이내 안 하면 국회의장이 공포.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법률안하고 헌법은 다르다니까요. 그죠? 헌법은 즉시 공포입니다. 여기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거 절대 없단 말이에요. 헌법 개정은 그게 없기 때문에 즉시 공포예요. 법률안은 재의결도 하고 이래저래 하니까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자, 19번. 역시 또 OX. 헌법 개정에 대한 표결은 기명 투표를 한다. 옵니다. 이거 체크. 우리 현행법상, 여기 현행법이란 거 헌법이나 법률 다 들어갑니다. 현행법상 그러니까 기명투표, 국회 투표가 기명인 건 이거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무기명이죠. 그죠? 요새 전자투표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자로 OX 이렇게 되는데, 기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넣으라 이 말이에요. 넣으라. 왜? 헌법 개정에 대한 그 역사를 함께 하는 거죠. 이걸 반대한 사람이 있고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함께 넣는 겁니다. 20번.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하는 즉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이 즉시란 말 아무 때나 써먹으면 안 돼요. 그죠? 30일 이내 국민투표죠. 제가 너무 빨랐나요? 자, 여러분 제가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바로 OX가 바로바로 안 되는 습관이 있어요. 2번.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하는 즉시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구적 과반수 투표와 투표적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즉시 또 나왔죠. 그죠? 이렇게 지문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오답 지문이. 즉시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그러니까 2번 같은 지문이 왜 나쁘냐면요. 20번, 2번이 왜 우리 헷갈리냐면 여러분 이 지문을 읽는 순간 국회의원 선거구적 과반수와 투표적 과반수에만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 후렴구만 문장이 머리에 남아요. 그래서 거기 보고 이 지문은 맞아 하고 넘어가 버려. 성격 급한 분은 특히 더합니다. 즉시가 바로 걸려야 돼. 즉시가. 이게 안 걸리면 이 지문은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법 오늘 헌법 좀 걸린다 이럴 때가 언제냐면요. 헌법 문제를 이렇게 처음에 받으셨죠? 여러분이 딱 받았는데 바로바로 1번 지문 읽을 때 뭐가 이렇게 툭툭 걸리기 시작해. 그러면 이거 오늘 된 날이다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쑥 미끈미끈 잘 넘어가. 그럼 오답이 없네 이렇게 돼.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 안 할 때 이런 게 되는 거고 뭐가 이렇게 툭툭툭 걸리기 시작하면 그게 공부 많이 했을 때 그때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OX도 조심할 게 OX가 공부가 많이 안 됐는데 OX 하면 그것도 되게 위험해요. 조금 OX는 좀 자신이 없다 싶으면 조문 한번 더 읽어보시고 자 20번 가죠. 20번 21번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이 지문도 자주 나왔죠. 두 번이나 있는 거 보니까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2번 이거는 같이 한 번 읽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두 개 지문 같이 읽어버릴게요. 헌법 개정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번 보시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헌법이니까 즉시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는 15일 때문에 틀렸고요. 2번 헌법 개정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확정된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국민투표로 이미 확정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럼 여러분 자꾸 헷갈리냐면 여러분은 어떤 법률이나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이걸로 바로 법률이나 헌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이거는 확정하고 헌법 효력의 발생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확정과 이 효력 발생의 사이에는 하나의 절차가 더 남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공포입니다. 공포. 그래서 법률안이나 헌법안이 확정이 되면 그걸로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공포입니다. 아시죠?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어떤 법률이건 공포를 안 하면 효력 발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도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공포를 안 하면 효력 발생 안 하니까. 아무리 좋은 주문 법률을 만들면 뭐해? 공포를 안 했는데. 아시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안 같은 거 어때요? 헌법이야 뭐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뭐 하지만 법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해도 15일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야료를 부를 수 있잖아요. 싫어 이렇게 막 땡깡수 이럴 때 냅두면 효력이 발생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헌법 조문에도 있는 겁니다. 15일 이내에 법률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내줬는데 대통령이 안 해. 그러면 그냥 저절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재의결의 경우에는 5일을 더 기다려주고 그 차이죠. 5일이 더 있느냐 아니냐는 그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국민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선의장을 피고로 해서 중선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중선의장이라고 합니다. 투표일 이내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 이거는 10, 20입니다. 10, 20. X예요. 10만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요거 X, 별표 해놓으세요. 이거 요새 아주 인기 지문입니다. 인기 지문. 16년 7급, 11년 이렇게 되시니까 나온 지 오래됐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거 뭐 18년, 17년 전부 각종 시험에 다 나왔던 거예요. 이 국민투표권. 요새 국민투표권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죠? 10만인 20일. 여러분도 국민투표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죠?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10만인 20일. 그 다음 피고도 중요합니다. 누구? 중선의장. 뭐 국무총리, 대통령, 뭐 별거 다 나와요. 근데 중선의장입니다. 중선의장.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오해하시는 게 뭐예요?
선거하고 국민투표는 같다. 왜냐하면 둘 다 선거하니까. 그죠? 선거랑 국민투표에서, 우리 국민투표니까 투표잖아요. 그죠? 투표하고 선거는 같다. 욕 나가는 거죠. 그죠? 안 같아. 같긴 뭐가 같아. 이거는 대의제 민주고, 이건 직접 민주잖아요. 같은 거 딱 하나 뭐예요? 투표라는 이런 방식을 한다는 것 뿐이지, 선거랑 국민투표는 다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한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재는 뭐라고 했냐면, 선거는 뭐다? 인물을 뽑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뭐다? 정책에 대한 판단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 어떤 법률안 개정을 같이 하면서 이 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나에 대한 신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바로 그냥 헌습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한 얘기가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맨날 꾸짖었지만 뭐라고 했어요? 국민투표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다. 정책에 대한 게 국민투표인데 이게 인물에 대한 신임 이런 건 인물에 대한 거죠. 사람에 대한 거니까. 어떻게 이거랑 같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문제를 같은 판단의 거리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에 뭐가 72조의 임의적 국민투표에 그 대통령 권한이죠. 임의적 국민투표나 128조에 나오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나 성격이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원래 헌법에서 가져올 때는 하나는 레퍼런덤, 하나는 프레지비트라고 해서 헌법 이론적으로도 분명히 두 개로 구별했는데 헌재가 이거를 그냥 하나로 봐버렸어요. 헌재 요새는 예전에 그래서 욕 많이 먹었죠.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 하죠. 23번 갑시다. 1948년 헌법은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비롯한 고전적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근로상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 분배 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혼인의 순결, 가족의 건강의 특별한 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까지 규정하여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했다. 잘 모르겠죠? 헌법에서 이렇게 잘 모르는 헌정사가 나오면 맞다고 보세요. 웬만하면. 그게 조금 확률이 높습니다. 아닌데 뭔가 틀린 것 같다.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이제 뭐 꼭 통계적이에요. 사실은 통계적이에요. 잘 모를 때는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래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헌법을 대한 자세인데 이거 보세요. 답부터 확인해 보세요. X죠. 야, 더러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의 통계를 깨버린 거예요. 왜 이거 딱 하나만 짚을게요. 직업의 자유입니다. 야, 요거 잡아내는 사람은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7급 시험인데 직업의 자유가 50때 처음 들어왔어요. 30때 5차 개헌 때. 62년에 아까 이제 지웠는데 5차입니다. 5차 박 대통령 쿠데타 62년에 직업의 자유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같이 들어온 게 뭐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항상 이렇게 쿠데타나 큰 거 터뜨린 사람이 갑자기 기본권을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쿠데타하고 나서 인간답게 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상하죠? 쿠데타로 하고 인간답게 살자 이렇게 했고 전두환 때 뭐라 했어요? 전두환이 50대 헌법 만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개 같은 소리 하는데 아이고 자 이상한 소리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독재 정권에서는 이렇게 기본권 파트에서 갑자기 바짝 강화해 줄 때가 있어요. 본색이 언제 드러났어요? 40 때 드러났죠. 40 때 기본권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죠? 물론 전두환은 이제 7년을 했기 때문에 뭐 죽이는 순간 없었지만 그래서 23번은 직업의 자유. 그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직업의 자유는 30이라고 하지 말고 62년. 그게 제일 좋습니다. 62년. 요새는 30이라는 단어로 안 나오니까 62년 헌법 이렇게 해두세요. 62년 헌법. 이게 23번은 우리 통계를 벗어나는 문제여서 이런 거 웬만하면 쑥 넘어가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는. 예.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하죠. 좀 이게 속도가 제가 지금 너무 늦다 그러면 좀 빨리 하고 좀 빠르다 싶으면 천천히 할 텐데 저는 빠르지 않습니다. 항상